중학교 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바로 비교과 영역인데요. 교과 영역은 학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비교과는 실제 수업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활동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냥 쉬는 시간, 노는 활동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에는 이것마저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비교과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율자치활동, 그리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것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생기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기록이 되는데, 이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창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 창체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입시에 반영이 되나? 학업에 관련된 걸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맞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성적이 맞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세특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건 각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부분인데, 실제 생기부에서 이런 성적과 세특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때 이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라는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업 능력을 볼 때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태도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또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평가를 하고요.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이런 요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빠지지 않고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창체 활동을 위한 시간들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음가짐이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면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생기부는 망하고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최근에 바뀐 입시에서는 점수로만 평가받던 학생부 교과나 수능 정시 전형에서도 생기부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체의 중요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도 대입에 반영되는구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셔야 시간을 날려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체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자치활동, 두 번째가 동아리활동, 세 번째가 진로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은 무엇이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활동 또는 체육대회 또는 탐구활동을 하거나 독서활동을 하라고 한다든지, 학교에서 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진행되는 활동만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고 그게 생기부에 기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이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해야 되고,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동체 문제를 상호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그대로 했을 때는 안 되겠죠. 나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자율활동을 해야만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 관련된 자료인데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율활동에는 모든 학생이 참여한 활동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생기부, 학교에서 참여한 수많은 활동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학생의 특징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평가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도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생기부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율활동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의 리더십 발휘 경험, 고유의 특성과 활동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학급 임원이 된 친구죠. 자, 그런데 전국에 18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반장, 부반장 했습니다. 그게 특색 있는 기록이 될까요? 학교마다 반마다 있는 그런 학급 임원들, 그걸 했다는 것 자체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학급 임원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내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자치활동 영역에서 공동체 역량, 리더십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학습에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업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멘토링 활동을 운영했다.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내 능력을 발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나만의 유니크한 진정성 있는 내용이 기록될 수 있게 자율활동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급별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자율활동 시간에 탐구활동을 하도록 또는 독서활동을 하도록 시간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나열식의 생기부와는 전혀 다르죠. 인권 침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토론 활동을 한다거나 뭔가 나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 토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힌 생기부와 앞에서 보셨던 나열식으로 적혔던 생기부를 보면 어느 생기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능력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학생의 특색에 맞는 또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유니크한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도록 자율활동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의 특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단체 활동만 나열식으로 될 거고요. 그냥 임원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로만 기록이 될 텐데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 학업 역량 또는 진로 역량 또는 공동체 역량 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토론활동, 독서활동, 탐구활동들을 주체적으로 해서 그게 자율활동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동아리는 중학교 때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중학교 때 재미삼아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동아리 활동까지 대학교 입시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전문 학술 분야 탐구의 능력을 신장, 교과를 통해 배운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본다거나 또는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지식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 동아리입니다. 자, 이 자료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지원자의 구체적인 관심 분야와 흥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 열정,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관심 분야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깊이 탐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심리와 관련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메디컬 계열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화학, 생명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해둔 자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의 관심 분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동아리인데요. 내가 원하는 동아리 못 들어갔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할 겁니다. 위에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기록한 건데요. 영자신문반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련해서 내용을 썼습니다. 이 학생은 교육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영자신문 동아리지만 그 주제를 내가 원하는 분야 쪽으로 집중을 해서 활동을 했던 거죠. 아래쪽 학생은 어떻습니까? 사회탐구 토론 동아리입니다.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동아리 자체가 내가 희망하는 진로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맞춰서 주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특정 진로에 관련된 역량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수학탐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내가 교과 내용에서 배웠던 어떤 특정 수학 개념을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라는 것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동아리까지 가가지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탐구 활동도 해야 되고 토론 활동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활동이 평가되는 게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내가 이 동아리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할 것인가 목적을 명확하게 갖고 동아리 활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뭐 진로에 관련된 거 앞서 얘기한 학업 역량에 대한 것도 다 안 된다면 공동체 역량, 내가 이런 조직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내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생기부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은 명확하죠. 내가 어떤 진로가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진로를 희망하게 됐을 때 관련된 활동을 한 것들이 진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진로 관련 상담 활동 또는 뭐 강사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학교 수준에 맞는 학생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와서 얘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다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로 활동 시간 또는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 시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진로를 찾아 나가고 그 진로가 결정이 됐다면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들도 선생님께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하셔야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생기부인데, 소설책을 자주 읽으면서 소설 내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좀 아쉬움이 생겨서 소설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계기가 적혀 있는데, 내가 이 꿈이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얘기했건 또는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했던 뭔가 선생님께 기록이 됐다는 거죠. 학생이 진로에 대해 어떤 활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선생님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내가 진로에 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 진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생기부에 희망 분야를 인문사회 계열로 작성을 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를 보여줬을 때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나는 어떤 걸 느꼈고 나는 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기록상에서 제대로 보여줘야겠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앞서 보였던 학생의 2학년 생기부인데요. 2학년 때는 교육개혁가라는 꿈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됐죠. 자, 이처럼 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꿈을 찾아가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되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특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교과 활동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생활 쉽지 않을 거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동아리도 해야 된다네? 동아리 시간에 그냥 공부할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고등학교 생활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한번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걸 다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활동들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해볼 거야 라는 방향성을 갖고 기준을 갖고 올라갔을 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줄여진 활동은 교과 영역에 더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뭐구나, 내 진로,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신다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 비교과 영역도 잘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영상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나는 우리 애는 이거 혼자서 못할 것 같다 라는 분들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수립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공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